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 모의고사 1번 문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하라고 이렇게 이제 그림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문서를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1회에서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맨 위에다가 이제 글상자도 집어넣고요. 차트도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그림도 집어넣고 이제 문단도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고 표라는 것도 이제 삽입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작업을 이제 해야 되겠죠. 이런 거 이제 작업할 때 그 작업 순서 좀 딱 정해놓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하고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하자고요. 자, 그때 이제 순서가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우리 한글 프로그램 딱 키자마자 우리는 용지 설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용지 설정이 이제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정 이제 확인할 겁니다. 우리 워드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글자 모양이 함초롬 바탕이 있고요. 글자 크기가 이제 10포인트고 그리고 이제 줄 간격이 이제 160% 그리고 정렬 방식의 양쪽 정렬. 그게 이제 기본 사항입니다. 이런 이제 기본 사항들을 우리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단 설정을 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글씨를 이제 입력하기 전에 이제 다단 설정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글씨를 먼저 입력하고 다단 설정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경우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제 문제 그림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 아예 이 문서 한 장이 한 페이지가 이렇게 이제 두 개 단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글씨를 쭉쭉쭉 입력해 주면 되는데 지금처럼 문제 그림이 이렇게 나왔을 때 위쪽에 이렇게 이제 문단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 단으로 나눠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다가 중간에 이제 다단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제 다당 설정을 먼저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문제 그림에 따라서 조금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확인한 다음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 단으로 아예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한자 이제 변환하는 게 있으면 한자도 같이 변환해 줄 거고요. 그리고 정각기호, 특수문자 집어넣어라 그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정각기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특수문자를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중간에 이제 표도 입력을 할 텐데 그때 이제 표도 입력하면서 캡션까지 전부 다 이제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입력을 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글씨들 싹 다 이제 먼저 입력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하면 되는데 편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할 게 있으면 들여쓰기 먼저 해주고 그리고 이제 왼쪽 정렬이다 가운데 정렬이다 오른쪽 정렬이다 해서 정렬할 게 있으면 정렬해주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가 됐든 아니면 인터넷 주소가 됐든 그런 것들을 쓰게 되면 하이퍼링크가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되는데 그런 거 이제 하이퍼링크 지울 게 있으면 하이퍼링크도 먼저 다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이제 들여쓰기다 정렬이다 하이퍼링크 지우기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오타가 있나 없나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런 사항들이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우리 문제 보게 되면 이제 세부 지시사항이 있죠. 그 세부 지시사항을 보고 이제 편집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편집을 할 때도 우리가 전체적인 이런 테두리 있죠. 이런 테두리 먼저 집어넣을 거예요. 테두리를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을 보고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이제 우리가 하나씩 이제 처리하면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제 세부 지상을 보고 우리가 하나씩 이제 편집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머리말이다 꼬리말이다 쪽번호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싹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그리고 편집하는 그 과정에서 그림 집어넣을 게 있으면 이제 그림도 삽입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차트도 이제 집어넣을 게 있으면 차트도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그림하고 차트를 집어넣으면서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쪽 방향으로 하나씩 보면서 빠짐없이 우리가 세부 사항을 전부 다 이제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 다 풀고 나면 우리가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꼭 이제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이제 모의고사 몇 회가 됐든 간에 무조건 이 순서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할 거예요.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도 이 순서대로 그대로 똑같이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의 기본 지시사항 좀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이제 기본 지시사항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편집 용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용지의 종류는 이제 A4 용지를 기준으로 세로 방향으로 그렇게 설정해서 문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지 여백에 대해서 나왔죠.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요 네 가지는 전부 다 이제 20으로 전부 다 설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머릿말, 꼬릿말 이런 것들은 이제 10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기타 여백은 0으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용지 여백 문제를 딱 읽는 순간, 보는 순간, 우리는 이제 F7번을 눌러서 우리가 이제 용지 여백을 싹 다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문서의 이제 본문은 2단으로 이제 편집을 하래요. 그때 이제 단 간격은 이제 8mm로 그렇게 이제 해주고, 그리고 구분선은 실선 0.12로 설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글자 모양이 나왔죠. 글꼴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10포인트 함초론 바탕으로 그렇게 이제 작성해라. 시험지가 우리 한글 2020에 함초론 바탕 글꼴로 작성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리고 우리 영문이 됐든 숫자가 됐든 기호가 됐든 이런 것들은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한 어떻게 해라? 자판에 있는 그 문자를 이제 사용해라. 문제상에서 정각기호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으면 우리가 이제 특수 문자를 집어넣는 거고요. 정각기호라는 말이 없어요. 없애는 전부 다 이제 자판에 있는 그 문자를 이제 사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문단 모양에 대해서 나왔죠. 문장에 이제 들여쓰기,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할 때는 무조건 이제 10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들여쓰기 하라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들여쓰기가 됐든 여백이 됐든 이런 것들은 문단 모양 그 기능을 이용해서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 들여쓰기 이거를 안 하고 막 띄어쓰기 해서 이제 비슷하게 막 모양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요. 해서 그런 것들 이제 못하게 아예 이렇게 문단 모양에다가 써 놓은 겁니다. 그리고 문서에서 이제 줄 간격은 160%로 하고 정렬 방식은 이제 양쪽 정렬로 해라. 그리고 이제 사이 줄 띄우기, 줄과 줄 사이를 서로 띄울 때는 각각 이제 한 줄만 띄워라. 그리고 이제 사이 띄기를 할 때는 무조건 이제 한 칸만 띄우시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용지 여백 설정하는 거 요거 이제 우리가 실제로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본문 영역에 대해서 다단 설정하는 것도 우리가 실제로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10포인트다. 함초론 바탕이다. 그리고 줄간격은 이제 160%다. 그리고 정렬 방식은 양쪽 정렬이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만 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글자 모양이 됐든 문단 모양이 됐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우리 기본 설정 값이기 때문에 혹시나 기본 설정 값이 다른 걸로 이제 설정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거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을 보게 되면 이제 표에서 이제 어떻게 정렬해야 되는지 그 정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써져 있습니다. 우리 제목행이 있어요. 그 제목행이랑 첫 번째 열의 이제 첫 번째 열의 마지막 행에 있는 그런 합계가 됐든 평균이 됐든 이런 셀들은 싹 다 이제 제외하고 각각의 이제 열 단위를 기준으로 해서 정렬을 해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때 이제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그런 문자일 경우에 왼쪽 정렬로 그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내용의 길이가 서로 다른 그런 숫자인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이제 정렬을 하래요. 그리고 내용의 길이가 서로 같을 그런 경우에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상에서 지정한 그런 색상은 기본이 됐든 오피스가 됐든 이런 테마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각 항목에 이제 정렬이 됐든 문단 간격이 됐든 그런 것들은 별도의 지시사항이 없는 한 주어진 문서의 이제 기준에서 작성해라.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리고 각 항목은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기본 설정 값으로 처리해라.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 제시된 지시사항은 작성하지 마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 지시사항을 읽었을 때 우리가 이제 편집 용지도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고요. 글자 모양이다, 이제 문단 모양이다,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확인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용지 설정을 할 때 그때 단축키가 F7번이죠. F7번은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편집 용지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우리가 이제 Alt T 얘를 이제 누르게 되면 위쪽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숫자 값은 요런 이제 숫자 값은 문제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이동을 할 때는 탭이라는 요 기호로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단 설정할 때 그때 단축키가 Alt W U이요. 자, 그럼 이런 이제 단축키를 이용해서 우리 용지 설정하고 다단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글 프로그램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용지 설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용지 설정할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F7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편집 용지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빠르게 이제 확인해 주면 되죠. A4가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용지 방향은 세로가 선택돼 있나 안 돼 있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요 두 가지 이제 확인해 주고 우리가 이제 위쪽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 값을 다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가 그때 이제 위쪽으로 이동할 때 우리가 Alt하고 T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위쪽으로 이동되죠. 그때 아까 문제를 읽어봤을 때 왼쪽, 오른쪽, 위, 아래는 전부 다 이제 20으로 하고 머리말하고 꼬리말만 10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20이라고 쓰고 탭 누르게 되면 이제 머리말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 상태에서 이제 10이라고 쓰고요. 탭 누르게 되면 이제 왼쪽으로 이동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20이라고 쓰고 탭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20이라고 쓰고 탭 누르면 이제 꼬리말로 이제 이동이 되죠. 그럼 이제 여기다 10이라고 쓰고 탭 누르게 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20하고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위아래 왼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까지 이렇게 이제 싹 다 설정을 해줬으면 여기서 이제 엔터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용지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다단 설정해 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다단 설정할 때 우리가 쓰는 단축키가 Alt키를 한번 눌렀다 손 띄게 되면 메뉴에 지금처럼 이렇게 메뉴에 단축키가 쭉쭉쭉 다 뜬다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W 누르고요. U 눌러주고 E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Alt W U E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단 설정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다단을 이제 두 개로 만들 거니까 그때 이제 둘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아래쪽에다 이제 구분선도 넣어야 되니까 구분선 넣기 요것도 이제 선택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대화 상자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제 단축키를 볼 때는 키보드에서 이제 Alt키만 눌러주면 되죠. Alt키를 누르게 되면 두 개는 이제 W고요. 구분선을 넣는 거는 이제 F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Alt하고 W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t하고 F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구분선 넣기 하고 실선이 자동으로 들어갔고요. 그때 굵기는 이제 0.12로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단 간격, 단 너비하고 간격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단 간격은 문제에서 이제 8m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8mm 돼 있나 돼 있나 그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해서 단 간격은 이제 8mm다. 그리고 실선이다 0.1이다.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값이죠. 기본값. 그래서 우리가 단 설정에 딱 들어왔을 때 Alt키를 꼭 눌러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W 누르고 F 누르고 이 두 개만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거 다 설정돼 있나 돼 있나 그냥 눈으로만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다 했으면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단 설정이 다 됐어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 이제 단 구분선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는 게 글자 모양의 함초롱 바탕이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요. 그때 이제 기본 글자 크기가 10포인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 그리고 줄 간격은 이제 160%가 맞나 안 맞나 요것도 이제 확인해 줘야죠. 그리고 정렬 방식이 양쪽 정렬이 맞나 안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기본값이기 때문에 맞게 설정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거 이제 확인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확인했더니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정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 이제 문제 푸는 그 순서를 봤을 때 용지 설정 전부 다 해줬죠. 그리고 기본 설정 확인하는 거 다 했습니다. 우리 글자 모양이다 크기다 줄간격이다 정렬 방식이다 해서 전부 다 이제 확인 끝냈고요. 그리고 이제 다단 설정까지 이제 끝났죠. 그럼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편집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데이터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데이터 입력하면서 한자로 바꿀 게 있으면 한자도 같이 바꿀 거고요. 정각기호 집어넣어라. 그럼 정각기호도 우리가 싹 다 데이터를 입력하면서 이제 정각기호도 같이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우리가 표도 만들어 줘야죠. 표 만들면서 캡션까지 우리가 전부 다 이제 갖다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지금 이런 글상자는 지금 만들 게 아니죠. 우리 본문에 들어갈 그 내용들만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1번 점 하고 이렇게 써져 있고 무역수지 현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 제목은 스타일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1번 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입력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무역수지 현황이다 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쭉쭉 아래쪽으로 글씨만 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입력하면서 중간에 만약에 한자가 있다 그러면 한자까지 우리가 같이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쭉쭉쭉 이제 입력하다가 특수문자가 있다 정각기호가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이제 입력을 해 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 봤을 때 중간중간에 우리가 글씨하고 글씨 사이에 띄어쓰기 할 때는 무조건 우리는 몇 칸만 해야 돼요? 한 칸만 해줘야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되게 여러 칸이 막 떨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더라도 무조건 우리는 띄어쓰기를 몇 칸만 하더라? 한 칸만 하더라. 무조건 한 칸이에요. 여러 칸 떨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막 여러 칸 띄어쓰기 해주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요 내용 좀 입력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줄에다가 우리가 이제 무역 수지 한 칸 띄고 현황이라고 써주고 엔터요. 그리고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2020년 우리 무역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 무역이라는 두 글자를 한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한자키 키보드에 보게 되면 한자키 있어요. 한자키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자로 바꾸게 하고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맞은 한자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이제 입력 형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줘야죠. 우리 거는 앞에 한글이 써지고 가로로 이제 한자가 써지게끔 입력 형식이 요걸로 이제 설정돼 있으면 되겠죠. 해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한자 딱 이제 변경을 시킬 때 요게 입력 형식에 설정이 되인다 안 되인다 요거는 이제 한 번은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요거 이제 확인해주고 그냥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무역이라고 이렇게 이제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수지라고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영어 입력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영어를 이제 입력할 때는 우리가 이제 대소문자를 전부 다 이제 구분해 가면서 우리가 입력을 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대소문자 전부 다 이제 구분해서 싹 다 입력해주고 그리고 는이라고 쓰고 수입 한 칸 띄고 급증애도 한 칸 띄고 불구하고 한 칸 띄고 하반기 들어 수출이 활기를 뜀으로써 하고 쭉쭉쭉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요거 이제 글씨를 실제로 이제 입력하는 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뒤에 있는 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작성해 놓은 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하고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여기까지 이제 입력이 끝난 거고 그 밑에 보게 되면 요런 이제 정각기호 특수문자 이제 집어넣어야죠. 특수문자 집어넣고 그리고 요 제목도 이제 입력해주고 그 아래쪽에다가 이제 우리가 표도 이제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제목들이랑 이 위에는 이 본문이랑은 중간에 이제 떨어져 있죠. 줄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무조건 한 줄만 띄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 봤을 때 셋째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거랑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산업경제연구원하고 쭉쭉쭉 써져 있죠. 이것도 중간에 이제 줄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무조건 한 줄을 띄워야죠. 그리고 우리 표 아래쪽도 봐도 표가 여기까지 작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2번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죠. 그때 여기도 지금 줄이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이제 무조건 우리는 한 줄만 띄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내용 좀 우리 입력 좀 할게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엔터를 두 번 누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띄워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우리가 정각기호 집어넣어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정각기호를 집어넣을 때는 컨트롤하고 F10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자표하고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한글 문자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자 영역이 쭉쭉 뜨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에서 정각기호를 이용해라 라고 했는데 정각기호 종류가 엄청나게 많죠. 그 중에서 우리 당구장 그 기호는 지금 이곳에 정각기호 일반에 들어 있습니다. 해서 정각기호 일반으로 이동하고 요 당구장 표시 요거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넣기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당구장 표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한 칸 띄고 2025년 한 칸 띄고 수출입 한 칸 띄고 밑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경상수지 전망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 땅 하고 이제 눌러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우리가 표를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표 좀 보자고요. 그럼 지금 우리 표를 봤을 때 표는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6행 5열짜리죠. 6행 5열짜리 이제 표를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제목부터 시작해서 이제 입력을 시작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015년이다, 2020년이다, 2025년이다, 비고다 해서 여기까지 이제 입력을 하고 나면 고자 뒤에서 이제 커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오른쪽에 더 이상 칸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행의 첫 번째 열로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이 위치로 이제 커서가 이동이 되니까 여기서 수출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쭉쭉 이제 입력하면서 평균까지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수치들이 이렇게 쭉쭉쭉 써져 있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는 이제 입력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306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수치들을 싹 다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 중간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쉼표가 찍혀 있으면 쉼표도 우리가 같이 이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칸까지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끝나면 그때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입력해주고 마지막 데이터가 이제 입력이 끝나면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 표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글씨들을 싹 다 이제 입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캡션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집어넣어서 요 캡션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을 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표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단축키들이요. 우리의 컨트롤 NT가 이제 표를 만들 때 우리가 쓰는 그 단축키죠. 그리고 이제 컨트롤 NK가 표 셀 속성에 이제 들어갈 때 우리가 쓰는 단축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캡션을 이제 집어넣을 때 컨트롤 NC라는 요 이제 단축키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표를 이제 편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컨트롤 NT하고 그리고 이제 캡션 집어넣어야 되니까 컨트롤 NC 요거 이제 사용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 두 개의 단축키를 이용해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이 이렇게 써져 있을 때 그 밑에다가 이제 표를 만들면 되겠죠. 표 만들 때 그때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T요. 컨트롤 NT를 누르니까 이제 줄의 개수는 6개다. 그 다음에 칸의 개수는 5개다. 그렇게 나오죠. 그때 이제 글자처럼 취급, 이곳에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얘가 만약에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체크를 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6행 5열짜리 이렇게 이제 표가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이제 데이터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줄 여기에 가서 2015년 하고 써주고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2025년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우리가 이제 비고하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 방향키를 한번 누르게 되면 두 번째 줄 첫 번째 열로 이제 이동이 된다고요. 그럼 여기다 이제 수출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입하고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서 그 밑에다가 이제 수출 입차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우리가 경상수지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죠.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주고 바로 위로 올라간 다음에 306이라고 쓰고 위로 올라가서 390 위로 올라가서 933 위로 올라가서 1,323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1,534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1,094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440 그 밑에 내려가서 357 그 오른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416 위로 올라가서 539 위로 올라가서 1,224 그 위로 올라가서 1,763 하고 이렇게만 이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글씨 쓸 거 다 썼죠? 그럼 이제 글씨 쓸 거 다 썼으니까 우리가 이제 캡션을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그 캡션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캡션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집어넣을 때 지금 이런 거 잘 봐야죠. 요 가로 열고 닫고는 지금 정각기호다 그런 말이 없죠. 없으니까 그냥 우리 키보드에 있는 거 그 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되고 단위라고 쓰고 콜론까지 찍어주면 되죠. 단위하고 콜론 그 사이에 사이띄기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요 뒤에 사이띄기 한 칸 있죠. 그리고 억이라고 써주고 그리고 또 사이띄기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라고 써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런 거 이제 입력할 때 띄어쓰기 같은 거 잘 보고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해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캡션을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컨트롤하고 NC를 눌러주면 되겠죠. 컨트롤 NC를 누르게 되면 표 1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Shift하고 홈을 누르게 되면 표 1이라고 써져 있는 게 싹 다 이제 범위가 잡히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캡션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가로 열어주고요. 단위라고 쓰고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고 억 쓰고 한 칸 띄고 달러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캡션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방향키를 한번 눌러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엔터 한번 누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단들 이제 쭉쭉쭉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 밑에 이제 문단 입력하는 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이제 입력해 놓은 걸 가지고 이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가 작성이 됐으면 그 아랫줄에 이제 한 줄 띄고 그러면서 이제 본문 이 내용을 쭉쭉쭉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입력이 다 끝났어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 입력이 다 끝나면 이제 우리 뭐 해주면 돼요? 들여쓰기 할 거 들여쓰기 해주고 이제 정렬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퍼링크 지우기 이런 것도 해주면서 우리가 이제 오타가 있나 없나 그런 것들 이제 싹 다 확인해 주면 됩니다. 그때 지금 이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들여쓰기 할 부분이 여기하고요. 여기하고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하고 이렇게 이제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군데 우리가 들여쓰기 해주면 되고 그리고 이제 캡션 같은 것도 이제 오른쪽으로 그렇게 붙어 있으니까 오른쪽 정렬시켜 주면 되고 이 표 자체도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표 안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정렬을 이제 해 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산업경제연구원하고 이렇게 이제 써 있는 거 있죠. 얘네들도 싹 다 이제 오른쪽에 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오른쪽 정렬까지 그렇게 이제 시켜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여쓰기 하고 정렬하면서 하이퍼링크 지우기 요거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데이터를 싹 다 이제 입력하고 나면 커서가 지금 이곳에서 깜빡깜빡거리고 있겠죠. 그때 이제 하이퍼링크 요거 이제 지우자고요. 하이퍼링크 지울 때는 하이퍼링크 설정되어 있는 그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하이퍼링크 지우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하이퍼링크가 싹 다 이제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요 두 줄은 이제 오른쪽 정렬을 시켜야 되니까 우리가 이만큼 이제 범위 잡아놓고 오른쪽 정렬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정렬하는 그 단축키 좀 보자고요. 우리 정렬하는 그 단축키요. 정렬할 때 우리가 양쪽 정렬해라, 왼쪽 정렬해라, 가운데 정렬해라, 오른쪽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양쪽 정렬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를 쭉 눌러주고 거기서 이제 M을 눌러주면 이제 양쪽 정렬이고요. L을 누르게 되면 이제 레프트에서 왼쪽 정렬, 그 다음에 C를 누르게 되면 센터에서 가운데 정렬이요. 그리고 오른쪽 정렬해라 그러면 이제 라이트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들여쓰기 해라라고 하게 되면 들여쓰기 할 때는 들여쓰기 10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할 때는 10포인트가 이제 들여쓰기의 기본값이에요. 기본값. 해서 우리가 Alt T를 누르게 되면 이제 문단 모양이라는 그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뜰 거고요. 거기서 이제 Alt하고 A를 누르게 되면 이제 들여쓰기가 선택이 됩니다. 선택되면서 10포인트가 기본값이라 10포인트가 자동으로 떠요. 뜨면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엔터키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들여쓰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여쓰기 할 때는 뭘 누른다? Alt T, Alt A, 엔터 이렇게만 누르면 우리 들여쓰기 10포인트가 자동으로 이제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 이 두 줄은 우리가 이제 오른쪽 정렬해 주면 되겠죠. 오른쪽 정렬할 때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줄을 범위를 지정해 주고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라이트, R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오른쪽 정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이제 들여쓰기 10포인트를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Alt T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Alt A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여쓰기 얘가 이제 선택이 됩니다. 선택이 되면서 그때 기본값이 10포인트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요.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갔으면 그냥 엔터만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여쓰기가 들어갔죠. 그리고 그 위에 둘째 여기도 이제 들여쓰기 해줄 거예요. 해서 그때 이제 Alt T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Alt A를 딱 눌러주고 그래서 이제 엔터만 눌러주면 되겠죠. 이때 둘째 여기도 이제 들여쓰기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해서 여기도 우리가 들여쓰기 해줘야 됩니다. 해서 Alt T, Alt A, 엔터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또 들여쓰기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여기 첫째라고 써져 있는 거 여기도 이제 들여쓰기 해줘야 돼요. 해서 Alt T, Alt A, 엔터 하고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들여쓰기가 적용이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들여쓰기 할 거 이렇게 전부 다 들여쓰기 해주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오른쪽 정렬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표도 이제 정렬을 해줘야 돼요. 이 표 자체도 우리가 가운데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표 앞쪽에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곳 있죠. 이런 곳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 한번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표 전체가 이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정렬 형태 우리가 위쪽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얘는 이제 양쪽 정렬로 돼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로 바꿔줘야 돼요. 그때 이제 가운데 정렬 시킬 때는 우리가 키보드에서 컨트롤 시프트 C를 눌러주면 되죠. 컨트롤 시프트 C를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지금 이 그림은 뭐 변동사항이 없지만 여기 정렬 방식을 봤을 때 가운데 정렬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표 안에 들어있는 이런 내용들도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그 내용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우리가 표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얘네들 이런 제목들은 전부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해줘야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이 평균이라는 이 글자도 가운데 정렬을 이제 해줄 거예요. 그리고 요 내용은 우리 문자가 들어있는데 길이가 서로 다르죠. 그럼 얘는 이제 전부 다 이제 왼쪽 정렬 시켜주면 될 거고요. 수치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곳을 봐도 수치 데이터가 전부 다 자리수가 다 달라요. 길이가 다 다르니까 얘는 싹 다 오른쪽 정렬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만큼 이제 가운데 정렬, 얘 가운데 정렬, 얘 왼쪽, 얘 오른쪽 이렇게 시키게 되면 우리가 총 정렬을 4번을 해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한 상태에서 가운데 정렬을 다 시켜버려요. 그렇게 이제 가운데 정렬 다 시키고 얘는 이제 왼쪽 정렬, 얘는 이제 오른쪽 정렬해서 이렇게 이제 정렬을 딱 3번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캡션도 지금 오른쪽에 붙어 있죠. 얘도 이제 오른쪽 정렬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정렬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 전체 데이터 범위 싹 다 이제 잡아주고요. 얘네들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 먼저 시키자고요. 컨트롤 시프트 C 누르게 되면 싹 다 이제 가운데 정렬이 다 돼버리죠. 그러면 이 수출이다 수입이다 해서 여기 써져 있는 이 제목들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얘는 이제 왼쪽 정렬시켜줘야 되겠죠. 해서 컨트롤 시프트 L이요. 컨트롤 시프트 L 눌러서 왼쪽 정렬 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치가 들어갈 이 데이터 범위 싹 다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얘는 이제 오른쪽 정렬해야 되겠죠. 해서 컨트롤 시프트 R 눌러서 우리가 이제 오른쪽 정렬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캡션이요. 캡션도 이제 오른쪽에 붙어 있으니까 얘도 이제 오른쪽 정렬 시켜줘야 돼요. 해서 컨트롤 시프트 R 눌러서 오른쪽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죠. 끝났고 그 밑에 이제 편집을 할 거예요. 편집할 때 맨 처음 이제 뭐부터 한다고요? 테두리 배경부터 일단 집어넣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쭉 테두리 그거 이제 집어넣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쪽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세부 지상들 보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전부 다 이제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쪽 테두리부터 집어넣고 시작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쪽 테두리 집어넣을 때는 우리가 이쪽이라는 이 메뉴에서 우리 쪽 테두리 배경 이쪽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해서 쪽 테두리 배경 이것을 이제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쪽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이제 선의 종류하고 굵기를 보면 실선 0.5 모두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테두리 선 모양부터 일단 지정을 먼저 해야 되겠죠. 이곳에 들어가서 일단 우리가 실선을 먼저 한번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굵기는 이제 0.5로 해라 그랬으니까 0.5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두 해야 되니까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는데 지금 이곳에 보니까 선 모양 바로 적용에 체크 표시가 돼 있죠. 얘는 꼭 체크 표시를 해제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모두 요거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왼쪽 오른쪽 위아래 싹 다 이제 테두리가 다 들어간 게 보이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니까 이제 위치하고 나왔습니다. 위치는 우리가 여기서 이곳에서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쪽 기준으로 하래요. 쪽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 위아래 모두 다 이제 5m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여기 보니까 위치에 종이 기준이냐 쪽 기준이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쪽 기준의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가 싹 다 이제 5mm 그렇게 이제 설정돼 있죠. 얘네가 싹 다 이제 기본값이에요. 기본값이니까 지금처럼 요 값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설정이 돼 있나 안 돼 있나 그거 이제 확인만 해주면 되겠죠. 확인만 해서 우리가 지금 이쪽 테두리 배경이 들어와서 한 거는 선의 종류 선택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굵기 선택해주고 그리고 선 모양 바로 적용 요거 이제 체크 해제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모두 요거 이제 찍은 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에 이렇게 바깥쪽에 우리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쪽 테두리 다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맨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해주면 돼요. 맨 위에 봤더니 이제 글상자 집어넣어라 그렇게 돼 있죠. 자, 요 글상자 집어넣고요. 거기다가 이제 제목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025년 무역수지 전망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 써주고 그리고 이 제목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 상자를 만들 때 쓰는 그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B요. 컨트롤 NB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그 상자 만들기 이곳으로 들어가면 될 거고 그때 이제 객체 속성에 들어갈 일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NK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객체 속성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안에서 우리가 이제 가운데 정렬을 할 때는 컨트롤 시프트 C 이거는 우리 본문이랑 똑같죠.
컨트롤 시프트 C요. 가운데 정렬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고 글상자 다 만들고 나서 이제 글상자에서 빠져나올 때는 Shift하고 ESC키를 눌러서 우리가 글상자에서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럼 이제 글상자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글상자를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여기 맨 앞에다가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글상자 집어넣어 주면 돼요. 글상자 만들 때 이제 그때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P요. 컨트롤 NP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마우스 모양이 이제 십자가로 그렇게 이제 변합니다. 변하면 그때 이제 컨트롤하고 Z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글상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다가 우리가 일단은 제목을 먼저 넣어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제목이 2025년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한 칸 띄고 무역 지수 한 칸 띄고 전망하고 이렇게 이제 글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글상자의 이제 크기하고 우리가 바깥쪽 여백 그리고 위치 그리고 선의 속성 색 채우기 이런 것들 이제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글씨를 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객체 속성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때 이제 객체 속성에 들어가는 그 방법이 그때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K요. 해서 우리가 컨트롤하고 NK를 땅땅 눌러주면 지금처럼 객체 속성 대화 상자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너비하고 높이 이곳에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탭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너비에서 숫자 쓰는 곳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110이라고 쓰고 탭 눌러주고요. 12라고 쓰고 크기 고정해야 되니까 Alt 키를 꾹 눌러보면 크기 고정이 이제 S라는 그 단축키죠. 해서 여기서 이제 Alt하고 S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크기 고정이 돼버리죠. 그럼 이제 크기 이제 다 끝났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위치하고 나왔죠. 자, 요 위치는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전부 다 이제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라는 걸로 하래요. 그때 이제 자리 차지가 지금 요 두 번째 거죠. 해서 요 아이콘이 선택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될 거고요. 그때 보니까 이제 가로다 세로다 하고 이제 설정할 게 나왔죠. 가로는 종이 가운데 0mm 그리고 세로는 종이 위에 이제 19mm요. 그때 이제 종이에 이제 왼쪽이라고 돼 있죠. 요거 이제 빨리 우리가 이제 가운데로 바꿔주면 이렇게 이제 가운데 0mm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로는 이제 종이 위 19mm라고 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종이 위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만 이제 19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크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 끝났어요. 크기하고 위치는 지금 이 기본이라는 이 탭에서 지금 여기서 이제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 좀 고치자고요. 바깥 여백은 이제 아래쪽을 5mm로 하래요. 바깥 여백을 우리가 설정을 할 때는 여백 캡션 이곳에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여백 캡션을 이동한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바깥 여백하고 왼쪽 오른쪽 위아래 전부 다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뜨죠. 뜨면 우리는 이제 아래쪽 5mm 그거 이제 설정해 줄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 빨리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오라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선 속성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선 속성은 검정색으로 이중실선 0.5다. 그렇게 나왔죠. 그럼 우리가 선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선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색깔은 이제 검정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검정. 그때 이제 RBG가 0.0.01 맞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중실선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중실선 요거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0.5mm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0.5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선 속성 다 끝났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색 채우기만 이제 해주면 돼요. 색 채우기 할 때는 채우기라는 요 탭이 따로 있죠. 해서 채우기라는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초록색 80% 밝게 그걸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면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이제 초록색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초록색 RBG 값이 0.128.0이에요. 얘 아니죠. 그 위에 보니까 초록색 하고 있네요. 여기 보니까 이제 40점, 155점, 110 얘가 맞죠. 근데 이 초록색이 아니라 우리는 초록 80% 밝게 그걸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거 얘를 찍어 보면 초록 80% 밝게 얘가 맞죠? 해서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끝이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상자가 요 윗부분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서 선 모양도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채우기 색깔도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죠. 이렇게 하면 이제 글상자는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 써져 있는 이 글씨요. 이 글씨 제목에 대해서 이제 설정사항을 싹 다 이제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14포인트다, 맑은 고딕이다, 장평은 120이다, 자가는 10이다, 그리고 양각이다, 파란색이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 요거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글자 모양에서 우리가 싹 다 이제 변경시켜 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커서가 지금 이 안에서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때 Shift랑 우리 홈
Shift 홈을 누르게 되면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글자 모양 바꿀 거니까 우리가 이제 Alt하고 L 눌러주면 되겠죠. Alt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에 짜잔하고 떠요. 이렇게 뜨면 일단은 글자 모양 글꼴 먼저 써줘야 되겠죠. 글꼴은 이제 맑은 고딕으로 해라 그랬으니까 여기다 이제 맑은 고딕하고 똑같이 이제 써주고 엔터 눌러주면 맑은 고딕이 이제 적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글자 크기는 14포인트로 하라 그랬어요. 14포인트는 이제 기준 크기를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Alt키를 꾹 눌러보면 기준 크기가 이제 우리 Z라는 거 단축키가 Z라는 거 이제 확인할 수 있죠. 해서 Alt하고 Z 누르고 14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장평이요. 그리고 자간도 바꾸래요. 해서 장평하고 자간이 지금 이곳에 있죠.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Alt키를 눌러보면 우리가 장평은 이제 우리가 W고요. 그리고 자간은 이제 P입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Alt W 눌러주고 12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Alt P라고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1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장평하고 자간까지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그때 이제 양각을 이제 집어넣어라 그랬는데 양각이 지금 요거예요.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은 지금 우리 단축키를 봤을 때 우리 J죠. J 해서 Alt하고 J 눌러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양각 선택해주고 그리고 글자 색은 이제 파란색으로 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글자 색 마우스로 빨리 찍어서 여기서 이제 파랑이라는 거 찍어서 이제 0.0.250하고 써져 있어요. 요 색깔이 맞죠?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정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고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만 이제 더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가운데 정렬 시킬 때 Ctrl Shift C 빨리 눌러주면 되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가 가운데 정렬까지 싹 다 이제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제목에 대해서 이제 싹 다 끝난 거죠. 그럼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글상자도 해줬고요. 제목도 전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여기 맨 위에 보니까 1번 무역수지 현황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키는데 소제목이라는 그 스타일을 이제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스타일 의제 적용시키는 게 이 1번 무역수지 현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요것도 이제 스타일 적용시켜라. 표 제목이다. 그렇게 나왔죠. 요것도 이제 적용시켜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2번 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이것도 이제 스타일 소 제목 이제 적용시키는 거예요. 요 스타일 적용시키는 거 이렇게 이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요 세 군데 싹 다 이제 스타일 먼저 집어넣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적용시킬 때 두 개소에다가 이제 등록해서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록을 시키라고 나왔죠. 그래서 우리 소제목이다 표제목이다 해서 이 두 개의 스타일을 우리가 이제 등록을 시켜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킬 때 그때 이제 단축키가 F6번이죠.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무역수지 현황 요 앞에 찾아가서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 거릴 때 우리가 이제 F6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스타일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이제 등록해서 쓰는 거니까 우리가 스타일 추가 요거 이제 더하기 버튼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요걸 누르든가 아니면 우리가 Alt키를 꼭 눌러보면 단축키가 쫙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더하기가 우리 A죠. A 해서 Alt하고 A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스타일 추가하기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스타일 이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이름은 소제목으로 하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는 문단으로 해라. 스타일의 종류는 기본값이 이제 문단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스타일의 이름만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이제 소제목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소제목하고 이곳에 이제 추가가 됐죠. 내가 이렇게 이제 추가시킨 거를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주면 돼요. 수정할 때 이 연필 모양 요거 눌러주면 되겠죠. 우리가 단축키를 보면 우리 Alt하고 2예요. Alt 2요. 그래서 Alt하고 2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뜨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스타일을 만들 때 번호 문단 적용시키래요. 그리고 이제 여백은 왼쪽 10포인트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12포인트 도둠체에 진하게 그림자 집어넣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번호 문단이다 라고 나왔으니까 번호 문단은 글머리표, 문단 번호 요 단추를 이제 눌러서 우리가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백을 우리가 설정할 때는 문단 모양에서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포인트 도둠체 진하게 그림자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에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번호 문단부터 적용 좀 시키자고요. 그때 이제 Alt를 눌러 보니까 그때 단축키가 B죠. B 해서 Alt B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1번, 2번 하고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문단 번호하고 써져 있죠. 이 문단 번호로 이동한 다음에 1번, 2번 그게 요거죠.
요거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번호 문단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백 설정하자고요. 여백은 이제 우리가 문단 모양에 들어가 주면 되죠. 문단 모양 들어갈 때 우리가 이제 Alt 키를 눌러 보니까 그때 이제 단축키가 T예요. T. 해서 Alt T요. Alt T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문단 모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왼쪽 10포인트 그거 이제 설정하라고 나왔죠. 그러면 이제 왼쪽이 지금 이곳에 있어요. 여기다 이제 10포인트 요것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단축키를 보게 되면 우리 F죠. F 해서 Alt하고 F로 누르고 10이라고 써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백도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들어가자고요. 글자 모양 들어갈 때 우리가 단축키가 Alt 눌러 보니까 L이죠. L 해서 Alt L이라고 눌러주고 그때 이제 우리 글꼴이 우리 도둠체로 하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도둠체라고 써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준 크기는 12포인트로 해라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Z를 누른 상태에서 10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진하게 해라 그림자 집어넣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진하게가 요거고 그 다음에 그림자가 요거죠. 그때 이제 단축키 Alt키를 눌러보면 그때 이제 진하게가 B고요. 그 다음에 그림자가 S입니다. S 해서 Alt하고 B, S하고 이렇게 이제 눌러서 이 두 가지 그림자하고 진하게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문단 모양도 바꿔줬고요. 글자 모양도 그리고 문단 번호도 전부 다 이제 적용을 시켜줬죠. 그럼 여기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또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1번 하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쭉쭉 내려가서 지금 요 제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시켜 줘야 되겠죠. 자, 이곳에 이제 당구장 PC 맨 앞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스타일을 만들 거니까 F6번 땅 하고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타일을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Alt하고 A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표 제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때 이제 스타일의 종류도 이제 문단으로 그냥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표 제목이다. 그때 이제 스타일 종류는 이제 문단이다. 요거 이제 선택이 됐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 제목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수정해 주면 되겠죠. 수정할 때는 우리가 Alt하고 E를 눌러주면 되죠. Alt E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스타일 편집하기 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이제 가운데 정렬해라. 그리고 11포인트 굴림체 장평 자간 진하게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은 우리가 문단 모양에서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글자 모양에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문단 모양에 들어갈 때 Alt키를 눌러보면 T 눌러주면 되죠. 해서 Alt T라고 눌러주고요. 가운데 정렬 시킬 때 우리 가운데가 센터죠. 센터. 해서 Alt C요. Alt C를 누르게 되면 가운데 정렬이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 들어가자고요. 글자 모양에 들어갈 때는 Alt하고 L 눌러주면 되겠죠. Alt L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굴림체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 크기 바꿀 거니까 Alt하고 Z를 누른 다음에 우리가 11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장평이요. 장평은 이제 우리 단축키를 보면 Alt하고 W 눌러주면 되죠. 그래서 Alt W 누르고 9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간이요. 자간은 이제 Alt키를 눌러보면 그때 이제 단축키가 P죠. P. 해서 P 눌러주고 여기다 이제 10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진하게 해라라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단축키가 B죠. B. 해서 진하게 B 하고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들어와서 글꼴 바꿔줬고요. 크기도 바꿔줬고 진하게 요것도 이제 설정해줬고 장평이다 자간이 돼서 이런 것들 싹 다 이렇게 이제 설정을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설정 그러면서 또 설정이요. 설정은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쪽에 표 아래쪽에 내려가서 여기다가도 우리가 이제 스타일을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여기다가는 우리 소제목 이 스타일 우리가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곳에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스타일 만들어 놓은 걸 적용시킬 때는 이곳에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요 아이콘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여기다 이제 소제목을 이제 적용을 시킬 거예요. 해서 소제목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스타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스타일 끝이요. 그럼 이제 스타일 전부 다 이제 적용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단 첫 글자 장식 요거 이제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 우리나라에서 우라는 글자에서 이제 할 거죠.
해서 여기서 이제 우라는 글자 앞에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요. 그때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이제 들어갈 겁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이제 서식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돼요. 서식이라는 이 메뉴를 찾아가게 되면 오른쪽에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우리 문단 첫 글자 장식이요.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죠. 그럼 이제 문제를 보니까 모양은 이제 두 줄로 해라. 그럼 두 줄, 그럼 이제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글꼴은 휴먼 예체로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꼴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서 휴먼 예체라는 거 빠르게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쭉쭉쭉 내려가서 휴먼 예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면색은 빨간색으로 해라. 그때 이제 면색하고 지금 없음으로 돼 있죠. 요거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빨간색 RGB 값 우리 255.00 맞죠?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본문과의 간격은 이제 3mm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본문과의 간격이 3mm. 그게 이제 기본값이죠. 기본값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그러면 이 대화 상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이곳에서 다 이제 설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고요. 그때 이제 글자 색은 노란색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우라는 글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범위 지정해 줘야 되겠죠. 해서 우라는 글자 시작하는 곳에 찾아가서 우리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라는 글자 요 한 글자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자 색을 이제 바꿀 거니까 우리가 도구 모음 중에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글자 색을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우리 노랑이라는 거 요거 찍어 보니까 255, 215, 0 맞죠? 요거 이제 선택만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른 곳 한번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글자 색이 변경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단 첫 글자 장식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반도체지에 이렇게 이제 1하고 가로, 반가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얘가 이제 각주죠, 각주. 해서 요거 이제 선 따라서 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각주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어요. 8번 각주하고 그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이제 요 글씨 쭉쭉쭉 이제 입력해주고 우리가 이제 설정 사항을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각주를 우리가 집어넣을 때 쓰는 그 단축키가 Ctrl NN이요. Ctrl NN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각주 집어넣고 먼저 찾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쭉쭉쭉 내려가서 여기 이제 반도체하고 써져 있어요. 요 반도체라는 글자랑 요 가로, 요 사이에다가 이제 우리가 각주를 이제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다가 커서 깜빡깜빡거리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제 단축키 컨트롤하고 NN 눌러주면 되겠죠. NN을 땅 하고 이제 누르는 순간 맨 밑으로 이동이 되면서 지금처럼 1번 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곳에다가 이제 내용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여기다가 이제 절연체보다는 한 칸 띄고 비교적 한 칸 띄고 전하를 한 칸 띄고 잘 한 칸 띄고 이동시키는 한 칸 띄고 물질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 지상을 보니까 글자 모양은 이제 굴림을 하고 번호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해라.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냥 이제 우리는 글자 모양만 이제 변경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물질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커서가 이제 맨 뒤에서 이제 깜빡깜빡거리고 있겠죠. 그 상태에서 이제 Shift하고 홈을 땅 하고 이제 누르면 이 한 줄이 싹 다 이제 범위가 잡힙니다. 그때 이제 글자 모양 바꿔라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Alt L 눌러주면 되겠죠. Alt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글자 모양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굴림으로 해라고 그렇게 나왔으니까 굴림이라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 그러면서 또 엔터요.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제 글자 모양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각주 끝이요. 그러면 지금 여기다 이제 각주 집어넣은 것까지 끝났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6번하고 책갈피를 여기다 이제 집어넣으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때 이제 우리가 책갈피를 설정할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KB요. 컨트롤 KB. 위로 쭉쭉쭉 올라가서 여기에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책갈피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지상 보니까 여기에 그 글자 앞에다가 참조라는 이 이름으로 책갈피를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 우리가 이제 단축키 컨트롤하고 KB를 눌러주면 되겠죠. KB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책갈피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책갈피 이름은 문제에서 이제 참조를 해라라고 했으니까 참조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만 써주면 되죠. 두 글자 이렇게 써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뭔가가 이제 변경되거나 책갈피가 설정됐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나타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책갈피 끝이에요. 그럼 이제 책갈피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 집어넣어라. 그렇게 해서 7번 그림하고 이렇게 나왔죠. 요 그림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에 하반기에 들어 에나 가 하고 에나 가
가라는 글자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림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그림을 집어넣을 때 그때 쓰는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I요. 컨트롤 NI 눌러서 이제 그림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그럼 지금 여기 봤을 때 여기에 이제 하반기에 들어 에나가 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요 뒤에다가 이제 그림 집어넣으면 되겠죠. 해서 이곳에다가 커서 갖다 놓고요. 우리가 단축키 컨트롤하고 NI 눌러주면 되겠죠. 컨트롤 NI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그림 넣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해당 경로 찾아가면 되겠죠. 지금 여기에는 우리 C 드라이브의 WP의 무역이라는 그 그림 파일을 집어넣으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우리 C 드라이브를 찾아가야 되겠죠. C 드라이브에 찾아가게 되면 길벗 워드 실기라고 있고요. 이곳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러 개 폴더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림이라는 이 폴더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개 그림이 쫙 뜹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무역.jpg 그 파일이라 그랬으니까 그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요 파일 이제 요거 선택해 주고요. 그때 뒤에 보니까 이제 문서에 포함해라 그렇게 돼 있죠. 해서 이곳에 이 파일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놓고 문서에 포함해 체크 표시 돼 있나 안 돼 있나 요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른 곳에 혹시나 체크 표시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체크 해제해 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열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열기를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그림의 크기하고 위치하고 바깥 여백 이런 거를 이제 전부 다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 설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개체 속성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그림에서 개체 속성에 들어갈 때는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곳에서 마우스 갖다 놓고 그냥 더블 클릭만 해주면 돼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체 속성 요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크기부터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탭 키를 눌러주고 여기다 이제 너비는 이제 30이다. 그렇게 이제 입력해 주고요. 탭 눌러서 이제 높이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20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크기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이제 본문과의 배치는 어울림으로 그렇게 이제 해주래요. 어울림이라는 게 지금 요 첫 번째 아이콘 요거 이제 얘기하는 건데 얘가 이제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설정을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는 단의 오른쪽에 0mm 그렇게 이제 하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로를 보게 되면 문단의 왼쪽에 라고 그렇게 돼 있죠. 요거 이제 변경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으로 이제 빨리 수정해 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오른쪽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단의 오른쪽 0mm 하고 이렇게 이제 설정이 변경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세로요. 세로는 문단 위 0mm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세로는 이제 문단 위 0mm 하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따로 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럼 이제 위치는 전부 다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은 왼쪽이랑 아래쪽 이 두 군데를 2mm로 설정하래요. 우리가 이제 바깥 여백을 이제 설정할 때는 여백 및 캡션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이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우리 왼쪽은 2mm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도 2mm다 해서 이렇게 이제 2mm로 이렇게 이제 수정을 변경을 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갔죠. 이렇게 이제 그림이 들어갔으면 그림 바로 앞에 있는 이 글자들 이제 확인해 줘야 돼요. 지금 내가 작성한 거는 가수개 라이트하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가수개 라이트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 문제 그림 바로 앞에 보면 가수개 라이트하고 그렇게 똑같이 이제 써져 있죠. 만약에 이 글씨가 안 맞다. 그러면 이제 뭔가 띄어쓰기가 됐든 뭐가 됐든 뭔가가 이제 잘못됐다는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똑같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림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림 밑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내용이 들어있죠. 아까 요거 이제 정각 기호는 아까 우리 다 집어넣었고요. 스타일도 아까 적용을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설정을 이제 변경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표를 이제 편집을 할 때 쓸 수 있는 단축키들이 지금처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표 셀 속성창에 들어갈 때는 컨트롤하고 NK 요거 이제 눌러서 들어가 주면 되고요. 그리고 글씨 모양을 바꾸겠다. 그럼 이제 Alt L을 눌러주면 될 거고 표 안에서 이제 내가 빠져나오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Shift하고 ESC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될 거고요. 그리고 표 안에서 이제 셀 단위로 우리가 이제 블럭을 설정하겠다. 그랬을 때는 F5번을 눌러서 우리가 블럭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럭 계산식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블럭의 합계를 구해라, 평균을 구해라, 블럭의 곱수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텐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단축키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꾹 누른 상태에서 썸의 약자 S, 에버리지의 약자 A 그리고 프로덕트의 약자 P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눌러서 우리가 블럭 계산식을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테두리를 이제 변경을 시키거나 셀의 색깔을 이제 변경을 시키거나 그런 것들이 할 수 있죠.
그때는 일단은 우리가 먼저 블럭으로 먼저 지정한 다음에 블럭을 먼저 설정하고 그러면서 키보드에서 그냥 L만 눌러주면 테두리를 이제 변경할 수 있게 뜨고요. C를 누르게 되면 배경색을 이제 변경시킬 수 있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셀들 여러 칸을 이제 한 칸으로 합칠 때는 우리가 이제 M만 눌러주면 돼요. 자, 그럼 요 표 좀 이제 설정 좀 변경해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표를 먼저 찾아가자고요. 표 찾아갔더니 지금처럼 우리 작성된 그 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봤을 때 얘네들은 이제 너비가 좁아서 지금처럼 두 줄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요거 이제 좀 바꾸자고요. 요 사이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옮겨주면 너비가 이제 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2015년 것도 요것도 이제 너비 조정해 주고요. 2020년 요것도 이제 너비 조정 좀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5년 요것도 이제 너비 좀 조정 좀 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 비고 칸을 조금 크기를 줄이고 앞에 칸을 조금 넓혀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한 줄로 전부 다 이제 글씨가 다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이제 크기요. 크기는 이제 너비는 78에서 80으로 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다단 설정을 딱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표를 이렇게 만들게 되면 자동으로 이 너비가 78에서 80 그 사이의 크기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해서 우리가 이 표의 전체 크기만 따로 변경을 하지 않으면 그냥 놔둬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33에서 34로 해라라고 했습니다. 얘는 우리가 이 표 전체를 이제 싹 다 범위를 지정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르고요. 아래쪽으로 방향키 내려가는 거 있죠? 아래쪽 방향키 한 번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모든 셀들의 높이를 한번 크게 해주면 그 높이가 33에서 34, 그 사이로 이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위치는 글자처럼 취급해라 라고 했는데 이 글자처럼 취급이라는 거는 우리가 처음에 이제 표를 만들 때 우리가 글자처럼 취급으로 해서 우리가 표를 만들어 줬어요. 그럼 얘는 따로 이제 설정을 변경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셀의 안쪽 여백을 왼쪽하고 오른쪽을 2m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럼 이제 문제 그림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 표 그림을 봤을 때 캡션이 지금 우리 거는 지금 이 아래쪽 오른쪽에 이 영역에 있거든요. 얘를 이제 위쪽으로 우리가 이동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가 있을 때 표 안에다가 커서를 갖다 놓고요. 컨트롤 NK를 딱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표 셀 속성창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모든 셀의 이제 안여백을 요걸 이제 바꿔줘야 돼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표라는 요 탭에서 이제 설정해 주면 됩니다. 이 표라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아래쪽에 모든 셀의 안여백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왼쪽하고 오른쪽을 2mm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둘 다 이제 2mm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그 왼쪽에 여백 및 캡션이라는 이 탭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이제 캡션의 위치를 이곳에서 이제 찍어줄 수 있죠. 지금 현재는 캡션의 위치가 아래쪽에 있어요. 이걸 이제 위쪽으로 이제 이동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요 위라는 거 요거까지 같이 한번 누를게요. 요거 이제 클릭해주고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캡션이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셀의 안 여백도 전부 다 이제 왼쪽 오른쪽이 2mm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전체행은 셀 높이를 갖게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요거 이제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보면 지금처럼 셀 높이 갖게 해라는 거 있어요.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만큼 이제 지상이 싹 다 이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테두리는 표 안쪽은 실선 0.12로 해라. 우리가 이제 표를 만들게 되면 얘가 이 선이 전부 다 이제 실선이고요. 그때 이제 굵기가 이제 0.1입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 바깥에 이제 위쪽과 아래쪽은 그랬어요. 표 바깥에 이제 위쪽과 아래쪽 그러면 지금 맨 위에 여기랑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맨 밑에. 그래서 이 두 곳은 우리 실선 0.4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체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L 눌러주면 되겠죠.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종류는 실선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요. 그때 이제 굵기만 우리가 이제 0.4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쪽과 아래쪽하고 위쪽하고 아래쪽 요거 이제 땅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위쪽과 아래쪽에 실선인데 굵은 선으로 그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표 바깥에 왼쪽하고 오른쪽이요. 그러면 바깥에 이제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랑 여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영역은 선 없음으로 그렇게 지정하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L 눌러주면 되겠죠.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고요. 그때 이제 선 종류는 없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이렇게 이제 한 번씩만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왼쪽 오른쪽에 있던 선이 전부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제목행의 아래쪽 그리고 평균행의 위쪽은 이중실선 0.5mm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목행의 아래쪽이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행의 위쪽이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두 군데는 이중실선 0.5로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할 거예요.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했을 때 위쪽과 아래쪽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범위를 요만큼 이제 지정해주고 L 눌러주면 되겠죠.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뜨고 여기서 이제 이중시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굵기는 0.5가 기본값이에요. 그럼 이제 요때 이제 위쪽과 아래쪽을 이중시선으로 바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위쪽과 아래쪽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중시선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죠. 그리고 지금 이 첫 번째 칸을 보게 되면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대각선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대각선도 집어넣자고요. 요 셀을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블럭 지정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선 모양을 또 집어넣을 거니까 L을 눌러주면 됩니다. L을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뜨고요. 그때 이제 대각선이라는 탭이 따로 있습니다. 요 대각선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가 우리가 대각선 요거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죠. 요 아이콘을 이제 클릭을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대각선이 들어가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설정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대각선도 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목행이 돼 있어 셀 배경색을 노란색으로 지정하고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을 이렇게 이제 바꿔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목행이다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행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첫 번째 행만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셀 배경색을 바꿀 거니까 우리가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C를 눌러주면 됩니다. C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노란색 255, 215, 0 요거 이제 지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색을 이제 집어넣을 거니까 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해 주고요. 우리 면색 요거 찍어서 노란색 여기다 이제 갖다 대보면 255, 0으로 나오죠. 그러면 이 노란색이 아니라는 그 얘기요. 그럼 위쪽에 노란색 요거 이제 찍어 보니까 255, 0 하고 이렇게 떴죠. 그럼 요게 이제 맞네요.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정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의 색깔이 이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글자 모양 좀 바꾸자고요. 자, 글자 모양을 바꿀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Alt하고 L을 눌러주면 되겠죠. Alt L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은 도둠체로 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여기다 이제 도둠체하고 우리가 직접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도둠체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직접 해주고 엔터요. 그러면서 이제 진하게 해라 그랬으니까 진하게 요거 이제 Alt B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글자색은 이제 보라색으로 그렇게 이제 하라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글자색 요거 찍어서 보라색 요거 이제 마우스 갖다 대 보니까 그때 이제 RGB 값이 157, 92, 187이요. 요게 맞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설정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제목행이 이렇게 이제 설정이 전부 다 이제 싹 다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평균행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평균행이다 그러면 지금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곳을 일단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고 그때 셀 배경색은 남색 80% 밝게 이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또 C를 눌러주면 되겠죠. C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테두리 배경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색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면색 요거 이제 찍어서 우리가 남색 80% 밝게 그거 이제 선택할 거니까 요거 이제 갖다 대 보니까 남색 80% 밝게가 맞죠. 그리고 RGB 값을 보니까 58에 60에 132 얘가 맞죠. 그래서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의 배경색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글자 모양은 진하게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이제 글자 모양을 변경시킬 때 우리가 Alt L을 누르는 것보다 지금 이 도구 몸 중에 진하게만 할 거니까 여기서 바꾸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요 아이콘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했더니 이제 진하게가 전부 다 이제 적용이 됐죠. 그리고 그 맨 밑에 보니까 정렬 방식은 이제 가운데 정렬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가운데 정렬이 이 표 자체를 가운데 정렬이라 그겁니다.
근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글씨 싹 다 입력하고 우리가 이 표 자체도 가운데 정렬을 다 시켰어요. 이거는 이미 한 거죠. 그럼 이제 이 표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설정 사항을 싹 다 이제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그림 보게 되면 이제 캡션 요것도 이제 바꾸라고 나왔고요. 블록 계산식도 요렇게 이제 변경시키라고 나왔어요. 자, 그럼 요 두 가지도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10번 블록 계산식을 보니까 표의 평균행에다가 블록 계산식을 이용해서 블록 평균을 이제 산출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평균값을 구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 이제 범위를 싹 다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블록 계산식을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그때 이제 단축키가 있었죠. 그때 단축키가 컨트롤 시프트 A요. 얘는 이제 평균이니까 에버리지에서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A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블록 계산식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합계를 구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다면 컨트롤 시프트 S를 눌러주면 되는 거고요. 블록 곱을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다면 컨트롤 시프트 P를 눌러주면 됐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단축키가 싫다 그러면 요만큼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블록 계산식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해도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블록 계산식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캡션이요. 캡션은 표 위에 삽입한 다음에 오른쪽 정렬해라. 아까 우리 표에 모든 셀의 안쪽 여백을 이제 변경을 시킬 때 그때 우리가 캡션도 이제 위쪽으로 올려줬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캡션까지 전부 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 밑에 보면 스타일 적용시켜라. 스타일은 아까 적용 다 시켜줬죠. 그리고 각주 집어넣어라. 각주도 아까 우리가 다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왼쪽 단은 다 끝났고요. 이제 오른쪽 단 좀 보자고요. 우리 오른쪽 단 제일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차트 이제 만들어서 집어넣어라. 그렇게 이제 나오죠. 자, 그럼 이제 차트 좀 집어넣자고요. 우리가 이제 차트를 집어넣을 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작성했던 그 표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차트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차트 그림이 나왔을 때 우리가 가로축, X축이요. X축에 이제 값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범내에 뭐라고 써져 있는지 이걸 보고 우리가 데이터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우리는 이 차트에다가 2015년 2020년, 2025년 요 데이터들 중에서 수출이다, 수입이다, 수출입차다, 경상수지다 해서 요 4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세로 막대형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낼 거예요. 그럼 이제 차트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차트를 작성할 때 지금 우리 수출이다, 수입이다, 수출입차다, 경상수지다 요 데이터를 나타내야 되고 그때 이제 2015년, 2020년, 2025년에 그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나타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 때 요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이제 차트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이요. 지금 요만큼의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차트의 모양은 세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그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만큼 이제 범위가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차트에 들어가서 우리 세로막대형 중에서 우리 묶은 세로막대형 요거 이제 찾아서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하게 되면 차트 데이터를 이제 편집하겠다.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우리가 이제 표로 이제 작성된 그 내용이 짜잔하고 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냥 X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제일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지금 그 데이터, 내가 범위 잡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묶은 세로막대용으로 차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죠. 그럼 우리 세부 지상을 봤을 때 차트의 크기다, 위치다, 바깥 여백이다 해서 요 내용이 있어요. 요 내용 먼저 우리가 설정을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차트가 이렇게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NK를 단축키를 이렇게 이제 눌러주게 되면 객체 속성이다 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부터요. 기본에 가서 이제 크기, 너비는 80이다, 높이는 80이다, 크기 고정해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탭 눌러서 너비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80이라고 써주고 탭 80이요. 그리고 이제 크기 고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크기 고정이 그때 이제 단축키가 S죠. S 해서 Alt하고 S를 눌러서 크기 고정까지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차트의 크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요. 위치는 보니까 이제 본문과의 배치는 자리 차지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자리 차지라는 게 지금 요 두 번째 아이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콘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니까 가로는 단의 가운데 0mm, 세로는 문단 위에 0mm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로 세로 요거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단의 가운데 0mm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단이라고는 되어 있어요. 얘가 이제 왼쪽으로 되어 있죠. 요것만 이제 우리가 가운데로 변경시켜주면
이렇게 이제 단의 가운데 0mm 그렇게 이제 설정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로는 문단 위 0mm, 문단 위 0mm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죠.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바깥 여백 우리가 이제 설정해 주자고요. 바깥 여백을 바꿀 때는 우리가 이제 여백 및 캡션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됩니다. 이곳을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바깥 여백하고 이곳에서 이제 설정을 변경시킬 수 있죠.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아래쪽 8mm요. 해서 아래쪽에 가서 우리가 8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차트가 이렇게 이제 크기가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제목이다, 항목축이다, 갑축이다, 이제 범례다 해서 얘네들의 이제 글꼴만 싹 다 이제 설정을 변경해 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제 차트를 싹 다 이제 수정을 했을 때 지금처럼 요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그때 이제 차트의 제목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고요. 그때 이제 우리 세로축을 봤을 때 0부터 시작해서 2000까지 500 단위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범례가 지금 아래쪽에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거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거는 지금 봤을 때 차트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작성이 돼 있는데 차트 제목은 이제 입력이 안 돼 있죠. 요 차트 제목 좀 집어넣자고요. 요 차트 제목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우리 제목 편집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글자 내용하고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2025년 한 칸 띄고 수출입 한 칸 띄고 및 한 칸 띄고 경상수지 한 칸 띄고 전망하고 이렇게 이제 글씨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글자 모양은 진하게 10포인트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진하게 여기서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글자 크기는 이제 10포인트다 해서 10포인트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해서 글자 진하게 해줬고요. 크기 바꿔줬고 그리고 제목 내용 이렇게 이제 입력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차트 제목에 대해서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도 그리고 이 범례도 우리가 진하게 10포인트 다 적용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숫자가 써져 있는 부분 이 부분 이제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가 이제 글자 모양 편집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클릭을 해서 우리가 진하게 설정해 주고 크기는 10포인트 돼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도요. 수출이다 수입이다 하고 쭉쭉 써져 있죠. 이 부분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글자 모양 편집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죠. 들어가서 이제 진하게 10포인트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우리 설정이요. 그 다음에 이제 범례도 바꾸자고요. 범례도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진하게 10포인트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이 싹 다 이제 바뀌었죠. 그리고 지금 이거는 범례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데 아까 문제 그림 봤을 때 범례가 이제 아래쪽에 있었죠. 이것도 이제 위치 바꿔줘야죠. 해서 이 범례에서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범례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개체 속성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범례 위치를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범례 위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그리고 이 개체 속성 창은 그냥 X 버튼 눌러 닫아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범례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됐죠.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작성한 거 이 차트는 어디다가 갖다 놔라? 우리 표 아랫단락에 배치시켜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차트가 선택이 돼 있을 때 컨트롤 X요. 컨트롤 X 하게 되면 이제 잘라내기가 되죠. 잘라내기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표 아랫단락에다가 배치해라 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다가 이제 커서를 갖다 놓고요. 컨트롤하고 V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아래쪽에 이제 차트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오른쪽 위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차트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아래쪽에 보니까 지금 이 직결이요. 직결은 이 두 글자에 대해서 하이퍼링크 요거 이제 삽입하래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하이퍼링크 지우기 하고 나왔는데 하이퍼링크 지우기는 아까 해줬죠. 그래서 얘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럼 요 하이퍼링크만 이제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럼 우리 차트 아래쪽에 쭉쭉쭉 내려가서 직결이라는 거예요. 요 두 글자죠. 요 두 글자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놓고 여기다 이제 하이퍼링크 집어넣을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하이퍼링크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게 되면 지금처럼 하이퍼링크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직결에 하이퍼링크를 설정해라. 그때 연결의 종류는 한글 문서라고 책갈피에 이제 참조라는 거 그걸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 이제 표시할 문자는 이제 직결로 그렇게 돼 있고요. 연결 대상 여기서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한글 문서 찍어주고요. 여기서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책갈피 참조라는 거 여기 있죠. 요 참조라는 거 선택해주고 넣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직결하고 이렇게 이제 하이퍼링크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퍼링크 끝났고요. 그 밑에 이제 하이퍼링크 지우기도 다 했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우리 꼬릿말 그리고 쪽번호 요거 이제 두 개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머릿말도 있어요. 그 머릿말도 이제 아직 남아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해서 요 세 가지가 남아있어요. 자, 그럼 이제 머릿말부터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우리 머릿말을 보게 되면 주간 상위 10월이다 해서 요게 이제 왼쪽에 있죠. 우리가 이제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쪽번호다 해서 이런 거 이제 설정을 할 때 머릿말, 꼬릿말은 단축키가 똑같죠. 컨트롤 누르고요. NH, 컨트롤 NH를 누르게 되면 머릿말, 꼬릿말 그 대화 상자가 떠요. 그럼 거기서 이제 머릿말이다, 꼬릿말이다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쪽번호를 매길 때는 우리가 이제 컨트롤 NP 이 단축키를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머릿말, 꼬릿말, 쪽번호 같이 한번 넣어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머릿말을 집어넣을 때는 컨트롤하고 NH를 눌러주면 되죠. 컨트롤 NH를 눌렀더니 머릿말, 꼬릿말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머릿말을 집어넣을 거니까 머릿말 양쪽 이렇게 이제 설정된 거 확인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엔터를 눌렀더니 맨 윗부분으로 이제 이동이 되면서 머릿말 양쪽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해당 내용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해서 주간 상의 한 칸 띄고 10월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여기 머릿말을 봤을 때 HY 견명주다 10포인트다 진하게 빨간색하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글씨 쓰자마자 Shift 키를 꼭 누른 상태에서 홈을 한번 누르게 되면 얘네가 싹 다 이제 블럭으로 잡혀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 Alt L을 눌러서 우리가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HY 견명조라고 이렇게 이제 글자 모양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 이제 10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Alt키를 눌러보면 글자 크기 바꾸는 게 우리 Z죠. 해서 Alt Z 10 그렇게 이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빨간색을 적용시켜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 글자 색으로 가서 빨간색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RBG 값은 255, 00 얘가 맞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설정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머릿말은 아까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왼쪽에 있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머릿말 이제 다 설정 끝났으니까 Shift하고 ESC를 눌러서 우리가 빠져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빠져나갈 때는 지금처럼 머릿말에 들어있을 때는 이 위쪽에 머릿말, 꼬릿말 이렇게 떠 있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닫기라는 거 있어요. 이 닫기를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닫아도 되는 거고 아니면 단축키 우리 Shift하고 ESC를 눌러서 우리가 이제 빠져나가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게 되면 지금처럼 아까 커서가 있던 그 위치로 다시 이동이 되죠. 그리고 위쪽으로 쭉쭉쭉 올라가서 보면 지금처럼 머릿말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게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꼬릿말 좀 집어넣자고요. 꼬릿말을 집어넣을 때는 무역지수하고 요 네 글자를 이제 꼬릿말로 집어넣는데 그때 이 무역지수라는 이 글자 이 꼬릿말도 왼쪽에 그냥 있습니다. 요거 좀 집어넣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컨트롤하고 NH 다시 눌러주면 되겠죠. 컨트롤 NH 눌러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꼬릿말을 집어넣을 거니까 꼬릿말로 이제 종류를 변경시켜주고 그러면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꼬릿말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무역 지수하고 이렇게 이제 글 써주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Shift하고 홈 눌러서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꼬릿말은 한 컴 바탕 12포인트 진하게 파란색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그럼 이제 우리가 Alt하고 L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한 컴 바탕하고 이렇게 써주고 엔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2포인트래요. 그럼 이제 Alt하고 Z 눌러서 12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기준 크기가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진하게 해라 라고 했으니까 Alt하고 B 눌러주면 이제 진하게가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글자 색깔은 파란색으로 하래요. 그때 이제 파란색 요거 이제 찍어서 RGB가 00255 맞나 안 맞나 확인해주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설정이요. 설정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빠져나가야죠. 빠져나갈 때는 우리가 이제 Shift하고 ESC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되돌아왔죠. 맨 밑으로 내려가서 보면 지금처럼 무역지수하고 이렇게 이제 꼬릿말이 들어간 걸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쪽번호 집어넣자고요. 쪽번호 보니까 지금 숫자 3으로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3번으로 시작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쪽번호 보니까 위치는 이제 가운데 아래쪽에다가 하고 모양은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줄표 넣기는 선택을 안 하는데요. 그리고 시작번호 지정해라. 아까 우리 3번 돼 있었으니까 3번부터 시작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우리가 이제 쪽 번호를 집어넣을 때 그때 이제 단축키가 컨트롤하고 NP요. 그래서 컨트롤 NP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쪽 번호 매기게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위치는 가운데 아래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선택돼 있으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번호 모양은 1, 2, 3 이렇게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으면 되고 그때 이제 줄표 넣기 요거는 이제 선택 안 함으로 돼 있으니까 요거 이제 체크 해제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시작 번호하고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3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시켜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넣기요. 넣기만 땅 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맨 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3페이지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실전 모의고사 1에 있는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지금처럼 이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거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이렇게 이제 작성이 끝나면 내가 작성 다 했다고 해서 끝 그러지 말고 우리 문제 그림 있죠? 문제 그림이랑 내가 지금 작성한 거랑 싹 다 이제 비교해 줘야 돼요. 전부 다 이제 비교하면서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나 없나 그런 거 이제 확인까지 우리가 이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시험 볼 때는 이 문제 한 회차를 다 푸는데 원래 시험 시간은 30분이지만 우리는 이제 25분 정도에서 이제 끝낼 수 있게끔 전부 다 이제 작업을 완성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어도 25분에서 27분 그 안에는 이제 끝나야 돼요. 그럼 한 2, 3분 정도 남죠? 남으면 이제 우리 문제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싹 다 이제 검수할 그 시간이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검사를 싹 다 해주고 이제 저장만 시켜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한글 프로그램 바로 켜서 이 문제 풀어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